프로파일 1, 2 검사 수행 및 결과 도출 후 해석입니다. 센서리 프로파일 1은 1999년에 나왔고요. 프로파일 2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검사는 모두 부모 또는 교사에 의한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청소년 및 성인용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되지 않았고 본인이 체크하는 설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는 센서리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센서리 히스토리 또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센서리 프로파일 1, 2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센서리 프로파일 1에서는 인펀트와 토들러를 같은 영역에 두고 사용을 했다면 센서리 프로파일 2에서는 0에서 6개월은 인펀트 SP, 그다음에 7개월에서 35개월까지는 토들러 SP2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센서리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3세에서 SP1은 10세까지의 125문항으로 되어 있는 평가였고요. 이게 센서리 프로파일 2가 되면서는 3세에서 14세 1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14세까지 확장이 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이 포함이 되게 되고 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양육자의 보고로 이제 설문지를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취약한 대상자들, 발달이 느려서 본인이 청소년기 이제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자기 것을 잘 기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부모가 기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훨씬 더 다양한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1 같은 경우에는 육식 항목이었고요. 11 살부터 과제가 평가가 가능했고 SP2에서는 개정되지 않아서 똑같고요. 센서리 프로파일 스쿨 컴패니언 같은 경우에는 3세 10에서 11세 11개월까지 62문항이었다면 스쿨 SP2 같은 경우는 3세에서 14세 11개월로 연령대가 확장이 됐고 항목 수는 44문항으로 줄어들어서 교사들이 체크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음 SP와 SP2의 그 레이팅, 이 척도에 대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SP1 같은 경우에는 척도가 always 100%, frequently 75%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occasional 50% 이상일 경우, 50% 정도일 경우,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경우가 25%, 전혀 그렇지 않다. 네버가 0%가 5점. 그래서 1점부터 5점이 이렇게 척도가 되었다면 센서리 프로파일 2에서는 척도의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always에서 almost always 90% 이상,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frequently 자주 한다. 75% 이상이 4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반대가 되었죠. 이렇게 포인트가 반대가 된 것은 어떤 뜻이냐면 SP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이 낮다, 낮은 수행을 한다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면 SP2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활동에서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낮은 수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동의 활동의 연속체에서 어떠한 감각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보다는 너는 이런 상태야.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상태는 이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진단보다는 아동의 현 상태를 잘 기술하기 위한 점수 체계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lmost always가 5점, frequently가 자주가 4점, after time 50% 절반 정도가 3점, occasionally 가끔이 25%가 2점, 그다음에 almost 대체로 그러진 않는데 라는 것이 10% 미만이 1점, 그다음에 측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0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 척도가 바뀌었습니다. 센서리 프로파일 1, 2 검사 수행 방법에서 이 서머리 스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항목들을 다 검사를 하고 그 검사들을 가지고 스콜링을 하잖아요. 점수화를 하잖아요. 그 점수화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 수행이라고 해서 typical performance,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SP2에서는 just like the majority of others, 그래서 또래와 유사한 정도의 수행이다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전형적이 우리가 전형적 또는 이제 그 SP에서는 전형적 수행보다 좀 더 못 적은 반응을 했을 때는 또 에 그 전형적 수행보다 more than others,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는 경우에서도 그 범위를 나누어서 probable different, 약간의 이제 차이가 예상된다. definite different, 그래서 차이가 확연하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아동의 그 수행 정도를 나누었다면 SP2에서는 또래와 유사한 정도에서도 조금 덜 그러는지 많이 덜 그러는지, 또는 또래보다 쪼끔 더 많이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많이 그러는지, 이렇게 아동의 그 수행 범위들을 사용하는 용어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